53세의 여성이 참전용사 출신 노숙자들에게 잠자리를 나누어 주면서 발생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 한반도의 허리를 날카롭게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의 싸늘한 철책선이 지척에 맞닿아 있어 늘 서늘한 긴장감과 함께 분단의 깊은 아픔이 서려 있는 그곳. 민간인의 발길마저 드문 통제선 바로 아래 드넓고 황량한 철원 평야가 한눈에 쓸쓸하게 내려다 보이는 나지막한 언덕 위엔 오랜 세월 모진 풍파를 홀로 묵묵히 견뎌낸 듯한 낡고 초라한 농가 한 채가 위태롭고도 외로이 서 있었다. 붉은 녹이 슬어 군데군데 구멍까지 뚫린 양철 지붕과 거친 비바람의 페인트가 다 벗겨져 속살을 드러낸 앙상한 나무벽. 그리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게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대문은 이 집이 겪어왔을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의 무게를 힘겹게 증언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초라한 대문 옆에 서툰 솜씨지만 정갈하게 새겨진 기억의 집이라는 작은 나무 현판과 척박한 마당 한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정성껏 가꾸어진 자그마한 국화 화단은 이곳이 결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거나 잊힌 절망의 공간이 아님을, 오히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피워내려는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과 숭고한 사랑이 담긴 아주 특별한 장소임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었다. 이곳 기억의 집의 주인이자 꺼져가는 생명들에게 마지막 온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희망의 파수꾼은 올해 53세 고은채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5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이른 봄 눈속을 뚫고 피어나는 복수초처럼 맑고 청초하며 강인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으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모질고 혹독한 시련 앞에서도 결코 평정심과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잃지 않는 깊고 강인하며 지혜로운 내면의 빛을 지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보기 드문 여인이었다. 그녀의 그 시간을 거스른 듯한 젊음과 주변을 압도하는 고고한 아름다움은 때로는 처음 보는 이들의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섣부르고 불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런 피상적이고 세속적인 시선들이나 세상의 얄팍한 평가에 전혀 마음을 두거나 개의치 않고 마치 깊고 고요한 산속에서 홀로 묵묵히 수행. 정진하는 구도자처럼 자신의 신념과 소명의 길을 그저 묵묵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강인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깊고 맑은 눈빛은 늘 철원 평야 위를 소리 없이 흐르는 새벽 물안개처럼 깊고 고요했으며 그 고요한 눈빛 속에는 세상 모든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을 향한 끝없이 넓고 깊은 연민과 함께 그들을 향한 따뜻하고도 헌신적인 모성애가 마치 마르지 않는 깊은 샘물처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다. 고은채가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어쩌면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특별하고도 험난하기 그지없는 기억의 집 운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된 데에는 그녀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아로새겨진 너무나 아프고도 슬픈 가족사와 개인적인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였던 바로 이곳 철원 땅의 백마고지 전투에서 조국과 자유를 위해 싸우다 꽃다운 젊은 나이에 장렬히 전사한 이름 없는 무명 용사였다. 은채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에게서 할아버지의 용맹하고 헌신적이었던 이야기와 함께 전쟁이 남긴 그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슬픔,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들이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겪어야 했던 혹독하고도 처절했던 가난과 서러움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할아버지의 그 숭고한 희생과 그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의 처절했던 아픔은 그녀의 여린 마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울림과 함께 무거운 부채감을 남겼고 언젠가는 반드시 할아버지와 같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역사와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대우와 기억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소명 의식을 가슴 깊이 품게 되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도시의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생명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홀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아픔을 바로 곁에서 함께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을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바치기로 굳게 결심했다. 오랜 간호사 생활을 통해 악착같이 모은 얼마 안 되는 돈과 퇴직금, 그리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남동생 내외의 극심한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처분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까지 모두 털어 그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숨결과 숭고한 넋그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을지도 모를 이곳. 철원 땅에 버려진 채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낡은 농가 한 채를 어렵게 구입했다. 그리고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집을 수리하고 쓸고 닦으며 단장하여 마침내 기억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이었다. 그녀에게 기억의 집은 단순한 무료 숙식 제공 시설이나 일시적인 자선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간 할아버지와 이 땅의 모든 이름 없는 참전 용사들의 그 숭고하고도 외로운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그녀만의 간절하고도 성스러운 재단이자 전쟁과 폭력 그리고 세상의 무관심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평화롭게 쉬어가며 서로의 아픈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고 치유받을 수 있는 작은 공동체 그리고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작은 기적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녀의 간절하고도 숭고한 염원이 담긴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뜻과는 달리 기억의 집의 현실적인 운영은 처음 문을 열었던 그 순간부터 결코 순탄하거나 녹록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폭삭 주저앉을 듯 낡고 비좁은 건물은 겨울이면 살을 애는 듯한 외풍을 막아주지 못했고 여름이면 비가 세기 일쑤였으며 매달 밀려드는 엄청난 액수의 공과 금과 수십 명에 달하는 배고픈 식구들의 식료품 구입비는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를 마치 밑빠진 독처럼 무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그녀를 더욱 힘들고 외롭게 만들었던 것은 기억의 집과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차갑고 냉랭하며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한 시선과 함께 그 중심에 서서 온갖 악행과 방해 공작을 주도하고 있는 마을의 이장이자 군의회 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지역 사회의 모든 이권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탐욕스럽고 교활한 토호 백성철이라는 자의 존재였다. 그는 기억의 집이 자신의 원대한 지역 관광 개발 계획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마을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며 특히 자신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놓은 주변 땅값을 폭락시킨다는 해괴하고도 이기적인 명목을 내세워 처음부터 사사건건 그녀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가장 큰 빌런이자 넘어야 할 거대한 암초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지역 내 영향력을 이용하여 고은채에게 온갖 비열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밤낮 없이 익명의 전화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섬뜩한 협박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불량하고 폭력적인 마을 청년들을 동원하여 기억의 집 주변을 공공연히 맴돌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주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해코지를 하거나 밤중에 몰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온갖 비열하고 악랄하며 치졸한 방법으로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끊임없이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그늘 밑으로 무참히 버려진 채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숨을 힘겹게 헐떡이며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고운체의 기억의 집은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절망적인 폭풍우 속을 위태롭게 표류하던 난파선에 지치고 상처 입은 선원들에게 아주 멀리서 한 줄기 구원의 빛을 가늘고도 선명하게 비춰주는 외롭고도 희미한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입에서 입으로 혹은 우연한 기회에 기억의 집의 기적 같은 존재를 알게 된 전국의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저마다에 너무나 아프고 시리며 때로는 너무나 처절하기까지 한 기구한 사연들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 하나만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억의 집에 낡고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두드렸다. 그들 대부분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동족 상잔의 한국전쟁이나 자유와 평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머나먼 이국 땅 베트남에서 벌어졌던 참혹하고도 부끄러운 전쟁에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 푸르렀던 젊음을 송두리째 바쳐야 했던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너무나 가엾고도 초라한 참전 용사들이었다. 어떤 이는 포탄 파편에 맞아 평생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룩거리며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 그 후유증으로 인한 극심한 신경통과 관절염으로 밤낮 없이 고통받는 중상위 군인이었고 어떤 이는 매일 밤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달려드는 적군의 섬뜩한 악몽과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전우들의 마지막 비명에 시달리며 독한 술과 신경 안정제 그리고 강력한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온전히 견디지 못하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였으면 또 어떤 이는 전쟁터에서 얻은 원인 모를 희귀병과 그로 인한 경제적 파탄, 그리고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외면과 냉대 속에서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에 시달리다 결국 사랑하는 자식과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까지 버림받고 차가운 길 위에서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뼈를 애는 듯한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며 마지막 남은 생명의 연약한 불꽃을 위태롭고도 처절하게 태우고 있었다. 고운체는 그들 모두를 아무런 조건이나 선입견 혹은 어떤 차별이나 동정도 없이 마치 수십 년 동안 생사조차 모르고 애타게 찾아 헤매던 사랑하는 혈육을 기적처럼 다시 만난 어미의 애틋하고도 절절한 심정으로 따뜻하고 너그럽게 맞이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보듬어 안았다. 그녀는 그들의 남루하고 더러우며 때로는 심한 악취까지 풍기는 초라한 행색이나 오랜 노숙 생활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깊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때로는 욕설과 폭언, 이해할 수 없는 기행과 폭력적인 행동으로까지 얼룩진 거칠고 불안정하며 때로는 심히 위협적이기까지 한 말투와 행동에 결코 눈살 한번 찌푸리거나 실망하거나 그들을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법이 없었고 그들의 고통스럽고 참혹했던 과거를 함부로 캐묻거나 값싼 동정심을 드러내며 그들의 마지막 남은 연약한 자존심을 여지없이 상하게 하는 어리석고도 잔인한 행동 또한 결코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들에게 따뜻한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상처를 소독하며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정갈하고 안락한 욕실과 햇볕이 잘 들어와 포근하고 아늑하며 안전한 잠자리 그리고 그녀가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서 가장 신선하고 좋은 제철 재료들만을 골라 자신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담아 손수 만든 영양가 높고 맛깔스러우며 무엇보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담긴 따뜻한 집밥을 아무런 때가 없이 그리고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매 끼니 정성껏 제공했고 그들이 마음 편히 쉬면서 지난날의 깊고 어두운 상처와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아주 조금이나마 잊고 다시 한번 인간다운 삶의 소중한 존엄성과 빛나는 가치를 회복하고 살아갈 작은 용기라도 얻을 수 있도록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보살펴주는 자애로운 수호천사처럼 묵묵히 그들의 곁을 변함없이 지키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세심하고도 따뜻하게 지원해 주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70을 훌쩍 넘긴 이봉수 할아버지와 60 중반의 윤길중 씨는 기억의 집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 최고참 식구이자 고은채에게는 때로는 엄격하고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친정아버지 같고, 때로는 철없고 말썽 많은 큰오빠 같으며, 또 때로는 한없이 마음 아프고 안쓰러워 눈물 찢게 하는 작은 아들 같은, 그야말로 사랑과 미움 그리고 연민과 존경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특별하고도 각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 이봉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하고도 처절했던 백마고지 전투에서 9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처럼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이었지만, 그날의 끔찍하고도 비인간적이었던 기억과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죽어가던 수많은 어린 동료들의 마지막 절규 때문에 평생을 지워지지 않는 악몽과 깊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가엾은 분이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변변한 기술 하나 없이 평생을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전국 팔도를 떠돌며 험하게 살다. 결국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몸을 쓸 수 없게 되자 지병마저 악화되어 차가운 서울역 지하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우연히 한 착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기억의 집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 하나만을 붙들고 이곳 철원 땅까지 힘겹게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처음 기억의 집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만 해도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깊은 불신과 사무치는 원망,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지독한 냉소와 환멸로 가득 차 있어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지만, 고운체의 한결같이 따뜻하고 진심 어린 보살핌과 끈기 있는 인간적인 격려, 그리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 치료 연계와 지속적인 의료 지원 속에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고도 감동적으로 과거의 깊고 어두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예전에 따뜻하고 유쾌하며 정 많았던 인간적인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60 중반의 윤길중 씨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 최정예 해병대 청룡부대의 일원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치열한 전투 속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우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여러 개의 빛나는 무공 훈장까지 받은 용감무쌍하고 자랑스러운 전쟁 영웅이었지만, 전쟁터에서 얻은 고엽제 후유증과 그로 인한 각종 합병증, 그리고 매일 밤 그를 괴롭히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처참하게 피폐해져 있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정체 모를 고함과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기 일쑤였고, 때로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하숙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심지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자해 소동을 벌여 기억의 집 전체를 공포와 불안의 분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다. 하지만 고운체는 단 한 번도 그런 그를 포기하거나 귀찮아하며 외면하거나 내쫓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의 고통스럽고 처절한 절규와 몸부림에 함께 아파하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으며, 그가 안정을 찾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병원의 정신과 의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문적인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헌신적으로 도왔으며, 그가 다시금 인간다운 삶의 소중한 존엄성과 아주 작은 기쁨이나마 되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사랑과 정성, 그리고 지혜와 인내를 다해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그 눈물겹도록 숭고하고도 끈기 있는 헌신적인 노력과 조건 없는 깊은 사랑 덕분에 한때는 통제 불가능한 시한폭탄처럼 위태롭고 거칠었던 윤길중 씨의 공허하고 황폐했던 눈빛에도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인간적인 따뜻한 온기와 함께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었다. 기억의 집에는 이들 가엾고도 용감했던 참전 용사들 외에도 저마다의 너무나 다양하고 기구하며 때로는 너무나 믿기 힘들 정도로 처절한 사연들로 인해 삶의 막다른 골목에 비참하게 내몰린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끊임없이 마지막 희망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한때는 촉망받던 중소기업 사장이었지만 믿었던 가장 친한 친구의 악의적인 배신과 연이은 투자 실패, 그리고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소중한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마저 잃고 거리로 내몰린 채 깊은 절망감 속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중년의 전직 사업가, 평생을 남편의 상습적인 도박과 술주정, 그리고 무자비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마침내 어린 딸아이의 여린 손을 잡고 한밤중에 맨몸으로 도망쳐 나온 젊고 가녀린 여성, 그리고 부모의 갑작스러운 이혼과 재혼 가정에서의 학대와 방임 속에서 갈 곳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다 결국 비행 청소년의 어두운 길로 빠져들기 직전이었던 위태롭고 상처 많은 10대 소녀까지. 고은채는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따뜻하고 안전한 잠자리와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을 아무런 차별이나 편견 없이 제공하고 그들의 아프고 기구하며 때로는 너무나 처절하기까지 한 기구한 사연들에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귀 기울여 깊이 공감해 주었으며 그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당당하고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 변호사나 전문 심리 상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주선해주고 그들에게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함께 알아보는 등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재산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녀의 그 숭고하고도 헌신적인 사랑과 지칠 줄 모르는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철원 평야의 외딴 언덕 위에 초라하게 자리한 낡고 허름했던 기억의 집은 절망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마지막 남은 따뜻한 기댈 곳이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작은 기적과 치유 그리고 부활의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고은채의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뜻과 눈물겨운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기억의 집에서 매일같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나는 작은 기적들과 감동적인 인간 승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는 결코 따뜻하거나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고 기억의 집에 머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사연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시선은 더욱 차갑고 적대적이며 때로는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무자비하게 변해갔다. 처음에는 그녀의 용기 있는 선행을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쯤으로 여기거나 입에 발린 얄팍한 칭찬 몇 마디를 마지못해 건네던 마을 사람들조찬 하숙집에 드나드는 노숙인들과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며 어딘지 불안정하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그들의 기행과 소란이 잦아지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쾌감과 함께 깊은 불안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그녀와 기억의 집을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압박하고 배척하며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아니, 고은채 씨. 아무리 좋은 일 하는 것도 좋고 딱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도 다 좋지만 여기는 엄연히 우리 순박하고 착한 농민들이 조상대대로 평화롭게 농사지으며 오순도순 정겹게 살아가는 조용하고 깨끗하며 신성한 동네 아니오? 밤마다 술에 잔뜩 취한 저런 정체 모를 불황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고성의 욕설에 시비 걸고 싸움질까지 해대니 아침이면 길바닥이며 논두렁 밭두렁에 온갖 더러운 쓰레기며 오물이 구역질 나게 나뒹구니 우리도 더 이상은 참고 살 수가 없단 말이오. 이러다 우리 동네 다 망가지겠소.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동네 분위기 완전히 망가지고 흉흉해져서 외지에서 오는 귀한 관광객들 발길도 뚝 끊기고 우리 금쪽 같은 귀한 자식들 혹시라도 몹쓸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밤에는 대문 밖에도 마음 놓고 못 내보내겠어요. 당장 저 사람들 싹 다 다른 데로 보내든지 아니면 고은채 씨도 여기서 장사 그만두고 다른 동네로 아주 이사 가버리시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란 말이오. 알아들었소? 같은 격하고 날 선 항의와 원망 섞인 비난,
심지어는 익명의 전화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추잡한 욕설과 함께 섬뜩하고 위협적인 협박까지 매일같이 동물처럼 기억의 집으로 쏟아졌다. 특히 마을의 이장이자 다음 선거에서 군의회 의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역의 여러 개발 사업과 이권에 문어발처럼 깊숙이 관여하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토호 백성철이라는 자는 처음부터 기억의 집을 자신의 원대한 정치적 야심과 막대한 이익이 걸린 지역 개발 계획의 심각한 걸림돌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가장 악랄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주된 빌런이자 선동꾼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기억의 집 때문에 마을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 및 관광 리조트 개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고 심지어 그로 인해 지역 땅값까지 폭락하여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막심하다는 해괴하고도 이기적이며 터무니없는 명목을 내세워 고은채에게 온갖 비열하고 부당한 압력을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 그는 밤낮 없이 자신의 수하인 불량하고 폭력적인 마을 청년의 회원들을 동원하여 기억의 집 주변을 공공연히 맴돌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돌멩이나 오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외벽을 더럽히는 등 물리적인 폭력과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한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환경과 세무서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관공서의 기억의 집이 미신고 불법 숙박시설이며 위험물 관리법 위반, 심각한 소방시설 미비 및 위생상태 불량, 운영 자금 불법 횡령 및 탈세 혐의까지 있다는 등의 온갖 악의적이고도 허위적인 내용의 민원을 조직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그녀를 극도의 정신적인 피로와 함께 심각한 운영상의 어려움 속으로 끊임없이 몰아넣었다. 그의 그 교묘하고도 집요하며 악랄하기 그지없는 선동과 이간질, 그리고 끊임없는 방해, 공작과 악의적인 헛소문 유포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반감과 불안감, 그리고 기억의 집에 대한 깊은 혐오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한때는 이웃들의 작은 관심과 조용한 격려 속에서 희망의 등대이자 기적의 안식처로 아주 잠시나마 조용히 불리던 기억의 집은 순식간에 마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골칫덩어리이자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로 낙인 찍혀 당장이라도 문을 닫고 사라져야 할 절체절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은채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이해해주던 몇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둘씩 그녀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하며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과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서울 사는 남동생 내외는 누나가 저런 몹쓸 일에 인생 전부를 걸고 빠져서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다며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모진 말과 함께 의절을 선언하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고 한때 그녀의 숭고한 뜻과 헌신적인 삶에 깊이 감동하여 후원을 약속했던 몇몇 지역의 유지들이나 양심 있는 기업가들조차 백성철과 그 일당들의 교묘한 회유와 집요한 압력 그리고 악의적인 협박에 못 이겨 슬그머니 후원을 철회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했다. 심지어 기억의 집 내부에서도 그동안 애써 억눌려왔던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이 마치 오랫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종기처럼 한꺼번에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며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저마다 다른 깊고 어두운 상처와 아픔, 그리고 알코올이나 도박, 약물 같은 다양한 중독 문제와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 및 통제 시스템도 없는 너무나 비좁고 열악하며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함께 뒤섞여 부대끼며 생활하다 보니
아주 사소한 오해와 작은 말다툼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폭력적인 충돌이나 심각한 집단 따돌림 혹은 절도와 같은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특히 전쟁 트라우마로 인해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충동적이며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이던 윤길중 씨가 밤마다 술에 취해 다른 하숙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졌고, 새로 들어온 젊은 노숙인들 중 일부는 기억의 집의 최소한의 규칙마저 무시한 채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거나 도박판을 벌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얼마 안 되는 귀중품이나 소중한 생활비를 훔치거나 빼앗는 등 심각하고도 위험하며 통제 불가능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고은채는 이런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질서라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밤낮 없이 그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눈물로 상담하고 설득하고 중재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제적인 경험 그리고 외부의 지원도 없는 혼자의 힘으로는 이 모든 복잡하고 위험하며 절망적인 상황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힘겨웠다. 그녀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빠르게 떨어뜨린 것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끔찍한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다.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다 보니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운영비는 이미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고, 그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피땀 흘려 모아왔던 얼마 안 되는 소중한 재산마저도 이제 정말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나마 가뭄에 콩 나듯 간간히 들어오던 익명의 소액 후원금마저도 백성철과 그를 광신적으로 따르는 일부 극성스러운 마을 사람들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방해, 공작과 온갖 악의적이고도 추악한 헛소문 유포로 인해 거의 완전히 끊기다시피 하면서 기억의 집은 당장 다음 달에 밀린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그리고 수십 명 식구들의 최소한의 식료품 구입비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언제 강제로 문을 닫고 모든 식구들이 차가운 길거리에 다시 나앉게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고은채는 매일 밤 홀로 잠 못 이루고 창밖에 칠흑같이 캄캄하고 스산한 철원 평야를 하염없이 바라보면 과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이 길이 과연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옳은 길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모든 것을 깨끗이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끝없이 이어지는 너무나 깊고 어두운 회의와 절망감, 그리고 뼈를 애는 듯한 지독한 외로움과 무력감 속에서 홀로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갔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수심과 극도의 피로, 그리고 절망의 그늘이 역력했고, 한때는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당당했던 그녀의 어깨는 이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없이 그리고 위태롭게 처져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렸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억의 집, 식구들의 얼굴과 무엇보다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할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리며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와 헌신도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다. 기억의 집이 안팎으로 무자비하게 밀려드는 거센 시련의 폭풍우 속에서 마치 풍전등화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며 벼랑 끝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가장 먼저 놀랍고도 가슴 뭉클하며 때로는 눈물겹기까지 한 극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머물고 있던 세상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던 상처 입은 영혼들이었다. 평생 동안 세상으로부터 냉혹하게 손가락질받고 짐승처럼 멸시당하며 스스로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회의 낙오자이자 더러운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여기며 자포자기의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그저 죽지 못해 연명해왔던 그들이었지만, 자신들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혹은 어떤 편견도 없이 따뜻하고 자애로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인간적인 최소한의 존엄성과 살아갈 한 가닥 희망을 되찾게 해준 고운체와 기억의 집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하고도 처절한 위기감은 그들을 마침내 깊고 어두웠던 절망과 무기력 그리고 이기심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하나로 굳건하게 뭉치게 만드는 강력하고도 숭고하며 아름다운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억의 집 구석구석 자신들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마지막 남은 희망의 공간을 자신들의 집처럼 쓸고 닦으며 깨끗하게 청소하고 망가진 가구와 낡고 고장난 시설물들을 힘을 합쳐 함께 수리했으며 황량하고 버려진 듯 했던 민박집 마당 주변을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손수 작은 화단을 만들고 향기로운 들꽃들을 정성껏 심고 물을 주었다. 또한 고운체 몰래 자신들이 매달 정부로부터 받는 얼마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비나 국가유공자 고훈, 연금을 한 푼 두 푼 푼푼히 모으거나 새벽 일찍 아무도 모르게 인력시장에 나가 허드렛 일을 하거나 동네를 돌며 빈 병과 폐지를 주워 팔아 마련한 그야말로 피 같은 돈으로 기억의 집에 밀린 운영비를 아주 조금이나마 보태려 애썼고 각자가 가진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재능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노래 부르기, 혹은 손재주를 활용한 작은 공예품 만들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억의 집을 위한 자선 바자회를 열거나 후원 모금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들을 이어갔다. 특히 한때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과 충동적인 폭력적인 행동으로 기억의 집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이자 모두가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대상 1호로 취급받았던 윤길중 씨는 고운체의 한결같고 헌신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 치료 연계와 끊임없는 인간적인 격려 속에서 마침내 자신의 어둡고 폭력적이었던 과거를 눈물로 깊이 반성하고 놀랍도록 긍정적이고도 극적인 인격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제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억의 집을 지키고 고운체를 돕기 위한 모든 노력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고 밤중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찾아오는 백성철과 그의 수하들을 자신의 온몸으로 용감하게 막아서거나 마을 사람들을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기억의 집의 소중함과 절박한 필요성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그 진심 어리고 용기 있는 눈물겨운 행동과 변화된 모습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마을 사람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두꺼운 빗장을 열고 그들의 이기적이었던 생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던 중 마치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밤하늘에 한 줄기 밝고 따뜻한 별빛이 비추듯 기적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고맙고도 든든한 조력자들이 하나둘씩 그들의 편에 서기 시작하며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극적으로 되살렸다. 철원 읍내에서 작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평소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젊고 이상적이며 정의감 넘치는 의사 부부가 우연히 지역 신문에 실린 기억의 집에 너무나 안타깝고 절박한 사연을 깊은 감명과 함께 접하게 되었고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매주 주말마다 자신들의 귀한 휴식 시간을 기꺼이 반납하고 자발적으로 기억의 집을 찾아와 몸이 아프고 병든 수많은 노숙인들의 건강을 마치 자신의 친부모나 형제처럼 세심하고 따뜻하게 돌봐주고 필요한 의약품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지원해주기 시작했다. 그들의 헌신적인 의료 봉사는 기억의 집 식구들의 건강을 크게 개선시켰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인간적인 따뜻함과 희망을 안겨주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또한 인근 지역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와 간호학과 그리고 심리학과 학생들은 기억의 집을 자신들의 소중한 사회복지 실습장이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슴 따뜻한 자원봉사 터전으로 삼아 매일같이 여러 명씩 조를 짜서 찾아와 고운체에 고대고
힘겨운 일손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헌신적으로 덜어주고 하숙인들의 외롭고 상처 입은 마음의 진정한 말벗이 되어주었으며 그들의 젊고 순수한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절망과 침체, 그리고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기억의 집 전체에 새로운 희망과 뜨거운 활기를 샘솟게 하는 마중물이자 청량제가 되었다. 그들은 때로 기억의 집 식구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거나 함께 영화를 보고 그림 그리기나 공예 활동 같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도 했다. 한편 과거 기억의 집에서 생활하다 고은채의 진심 어린 도움과 격려,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 재활 프로그램 연계와 따뜻한 인간적인 지지 덕분에 지긋지긋했던 알코올 중독과 깊은 우울증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번듯한 중소기업에 당당히 취직하여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자립했던 한 중년 남성은 자신의 눈물겹고도 감동적인 성공 사례를 용기 내어 지역 신문사와 영향력 있는 중앙방송국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직접 제보하여 기억의 집이 심각한 어려움과 함께 고은채의 그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헌신적인 삶을 널리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그 용기 있는 고백과 여러 언론 매체들의 깊이 있는 심층적인 보도 덕분에 기억의 집의 사연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금과 격려의 손길, 그리고 다양한 생필품 지원과 자원봉사 문의가 마치 홍수처럼 걷잡을 수 없이 답지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해외 교포 사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익명의 독지가가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오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 기억의 집을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괴롭히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백성철의 수많은 비리와 부당한 횡포, 그리고 추악한 이면을 알게 된 지역 시민단체들과 정의감 넘치는 젊은 변호사들까지 자발적으로 나서서 고은채와 기억의 집을 지키는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그를 강력히 규탄하고 압박하며 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절망적이고 암울했던 상황은 마침내 극적이고도 통쾌한 반전의 밝고 희망찬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었다. 마을 이장이자 지역 토호였던 백성철은 결국 지역 사회에 들끓는 거센 비난과 여러 시민단체들의 조직적인 사퇴 압력, 그리고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라는 사면초가에 절박하고도 궁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감투와 직위에서 불명예스럽고 초라하게 물러나게 되었으며 그가 그동안 기억의 집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제기했던 모든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민원과 고소 고발 또한 대부분 근거 없음으로 밝혀져 종결되거나 사법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의 몰락은 지역 사회에 만연했던 부조리와 갑질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통쾌한 사건이었다. 기억의 집은 마침내 그 길고 어둡고 혹독했던 시련의 깊은 터널을 벗어나 다시금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향해 힘차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기적 같고 영화 같은 감동적인 과정들을 바로 곁에서 숨죽이며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그동안 기억의 집을 냉대하고 손가락질하며 외면했던 수많은 마을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편협하고 이기적이었던 지난날의 부끄럽고 어리석었던 생각과 행동들을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었고 고은채와 기억의 집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며 이제는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든든하고 고마운 이웃으로 놀랍고도 아름답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기억의 집은 더 이상 마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골칫덩어리나 기피해야 할 혐오 시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이어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새로운 기회를 주는 너무나 소중하고 성스러운 공간이자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의 가치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자 가슴 뭉클하고도 눈물겨운 감동의 현장이 되었다. 고은채는 여전히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가장 먼저 변함없이 일어나 기억의 집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상처 입고 지쳐 하염없이 찾아오는 새로운 영혼들을 따뜻하고 너그러운 어머니의 자애로운 미소로 변함없이 맞이했다. 그녀는 그들의 아프고 기구하며 때로는 너무나 처절하기까지 한 기구한 사연들에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귀 기울여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처 입은 여린 마음을 자신의 따뜻한 눈물과 한없이 부드러운 손길로 정성껏 어루만져 주었으며 그들이 다시금 인간다운 삶의 소중한 존엄성과 빛나는 가치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깊은 사랑과 굳건한 지지, 그리고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도움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그 헌신적이고도 지혜로운 노력과 기억의 집이라는 특별하고도 따뜻한 공동체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격려 덕분에 수많은 절망의 잿빛 그림자들이 희망의 밝은 빛으로 찬란하게 변화하는 아름다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마치 전설처럼 매일같이 기억의 집에서 새롭게 쓰이고 있었다. 어떤 이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올감했던 지긋지긋했던 알코올과 도박, 약물의 깊은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 건강하고 새로운 삶을 기적처럼 되찾았고 어떤 이는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오랜 세월의 깊은 오해로 인해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리워했던 사랑하는 가족과 눈물의 극적인 재회를 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또 어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번듯한 직장을 얻어 더 이상 세상에 나고자나 사회의 짐이 아닌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자립하여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고은채를 들꽃 엄마 혹은 철원 평야에 살아있는 성녀 테레사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마음 깊이 따랐고 자신들이 기억의 집에서 받은 그 조건 없고 숭고한 사랑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귀한 은혜를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다양한 형태로 봉사하며 선한 영향력의 아름다운 씨앗을 세상 곳곳에 널리 퍼뜨려 나가고 있었다. 고은채는 여전히 자신의 나이를 잊은 듯 젊고 아름다운 외모나 그녀를 둘러싼 세상 사람들의 아낌없는 칭송과 존경 어린 시선에 크게 마음을 두거나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이 땅에 상처받고 소외된 모든 영혼들이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만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삶의 꽃을 활짝 피워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철원 평야의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이름 없는 들꽃들이 저마다의 향기를 뽐내며 아름답게 만발한 기억의 집에서 세상 모든 상처받은 들꽃들이 저마다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온 세상에 활짝 피워낼 수 있도록 묵묵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삶, 그리고 그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피워낸 그 수많은 아름다운 들꽃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위대하고도 눈물겨운 감동적인 서사시이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인간 연대의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그 들꽃의 강인하고도 끈질긴 생명력과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는 아무리 척박하고 모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인간의 따뜻한 연대와 조건 없는 깊은 사랑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더 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소중하고도 영원한 진리를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힘차게 그리고 아름답게 증거해 줄 것이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름 없는 들꽃처럼
세상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 온 세상을 맑고 그윽한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숭고한 삶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담으로 기록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과 함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으로 찬란하게 타오를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